생활 속 리더십. 오늘은 리더의 말과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더의 말과 건의라는 주제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저 스스로도 참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 옛날에 했던 행적들을 되돌아보건대 찔리는 게 많습니다. 그런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코로나 이후에 확 뒤바뀐 세상, 비온세라고 비대면 온라인 세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종종 하고 나는데 리더의 말과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좀 비대면 상황에서 적절하게 먹히도록 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리더의 말이라는 책도 일부러 쭉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에 멋진 멘트 또 리더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나 현실은 또 냉정하지 않습니까? 멋진 말보다는 실제로는 쪼잔해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런 리더의 짜잘한 모습 보고 우리가 실망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비대면 상황에서 따로 또 같이 개인적 배려 차원의 말과 또 수평적 권위, 예전 같으면 그냥 까라면 까, 위에서 눌리는 대로, 지시하는 대로 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 수평적 권위가 좀 배어 나오도록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먹히는 분위기니까 꼰대가 되지 않도록 특히 리더의 말이 꼰대의 하소연으로 안 들리도록 저 스스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명언으로 제가 네이버에 종종 좋은 경구를 따가지고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곤 하는데 이 말이 탁 와닿더라고요. 니체가 한 말인데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나를 들여다본다. 거울처럼. 그래서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또 거울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깊은 바닷속 안에 고요히 잠긴 바다를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시면도 나를 들여다보는 느낌. 가끔 이런 찰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짠해지고 한편으로는 이 소름이 돋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말과 행동에서 이런 거울을 보는 시면이 나를 들여다보는 섬찟한 경험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리더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말을 자꾸 바꾸다 보면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. 또 하나 쓸데없이 기대 심리 높여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. 오늘도 은행에 잠깐 일 좀 보고 왔는데 그 직원이 괜히 친절한 척 이야기하면서 없는 서비스 막 지가 자랑처럼 해준다 해놔놓고 나중에는 조건이 달라가 안 되네요 이러니까
에게에게 이래 돼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뭐 서비스하고 뭐 잘 되게 해준다고 기대심리 높여놓으면 항상 실망이 따르는 것 같아요. 특히 리더들은 기대심리 안 높이는 그런 자기 억제, 원래 사람들이 좀 감정이 고조되면 막 기분이 업돼가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. 좀 약간 오버하는 성향, 기대심리를 높이는 경향, 장밋빛 희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나중에 분명히 도구로 화살이 돼가 돌아오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리더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가족 관계, 자식들한테도 이 쓸데없이 기대심이 높이지 않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약점이나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브레네 브라운의 리더의 용기에 언급되는 걸 제가 참 많이 가슴에 새기는데 그냥 잘 못하는 거 취약한 점은 빨리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급적 말은 좀 아끼고 거짓말하거나 또 위선적인 모습을 취하는 대신에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. 말은 아끼고 참는 게 정말 좀 나이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자꾸 입이 건질건질하고 막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충동이 돼요. 이게 이제 딜레마죠. 그런데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가급적 특히 조직에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아끼는 걸 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참고 견뎌가지고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건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비대면 세상에 SNS 또 유튜브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짧은 메시지와 영상 중심으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급적 짧게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꼬이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? 막 그냥 한번 잘못 내지를 넣나 하면 주워 담느라고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 선거에서도 후보가 TV 토론할 때 말 한 번 잘못 내가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될 건데 그걸 막 자꾸 변명하다 보면 막 이상하게 꼬이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짓 공약 이걸 넘어서서 위선자로 비치고 그런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닫는 게 비일비재합니다. 말하기에 특히 신경을 쓰게 되는 계기 이게 바로 이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자주 이래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할 때는 말 없이도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특히 얼굴 안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 표현 하나 이런 게 꼬투리 잡힐 일이 많으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. 비대면 온라인 세상에서 더구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게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비대면 상황에서
이제 말 하나 또 이미지 하나로 막 걷잡을 수 없는 소통에 막 악순환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지경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건 회복 불능. 연예인들 특히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? 스타들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막 한 방에 훅 다가버리니까 진짜로 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.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SNS에 글 하나 올리는 거 이런 것까지 특히 영상으로 말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.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공감과 배려의 말과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러운 메시지로 스며들게끔 이게 말처럼 이제 쉽지 않은데 평소에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오랜 시간 실천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권위가 설 수 있지 않을까. 우리가 그 회식 자리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리더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. 이건 뭐 리더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특히 많이 요구되는 일인데 그냥 돈만 내고 말은 닫고 또 회식에는 그냥 잠깐 인사말만 하고 빠지시는 게 예일 것 같아요. 젊은 친구들 자기들끼리 그 소통하게 좀 내버려 두고 리더는 그냥 돈만 주고 가는 그게 아주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. 이 해골 바가지, 해골 인체를 제가 자주 이래 PPT에 옮겨 놓는데 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런 초라한 모습들 리더가 자꾸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말을 아끼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장부와 쫄장부, 리더가 그 대장부 역할을 하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건 누구나 이 욕망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사람들은 저는 대장부 같은 사람 몇 없다고 봐요. 쫄장부가 많죠. 저도 쫄장부인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. 근데 대장부인 척 연출을 하고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은 요즘 특히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쫄장부이지만 구성원들하고 생활할 때는 좀 쫄장부 아닌 척 연기를 좀 해가지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조직이 쓸데없이 막 그 혼선을 초래하는 일 없도록 쫄장부가 자꾸 따듬어 가지고 대장부인 척 훈련을 좀 해가 이 조직을 잘 건사하도록 특히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감정이 자꾸 이래 조절 기능이 무뎌지고 이러다 보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더라고요. 근데 요 밴댕이 소갈딱지를 자꾸 아닌 척 훈련을 좀 하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선언한 뒤에 자꾸 노력을 해가 그 조직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살신성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 예전에 그 화랑도에 큰 덕목 중에 살신성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저는 화랑도의 높은 덕목이 아니라 살살 빠지기 좋아하고 신경질적이며 성질 더러운 인간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? 그 살신성인을 군자가 뭐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분인데 저는
살살 빠지기 좋아하고 신경질적이며 성질 더러운 인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. 성인의 모습은 아주 이미지로 연출된 게 아닌가. 뒤에 쪼잔하고 성질 더럽고 신경질 잘 내고 막 이런 부분 뺀질뺀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따듬어 가지고 조직을 원만하게 또 팀원들하고 좀 더 리드미컬하게 지내려면 노력하고 훈련하는 걸 계속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. 또 하나, 리더가 그 말을 아끼고 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권위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실질적인 그 리더십도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 보험회사 영업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분들이 더 실적이 높다고 합니다. 근데 남의 말 잘 들어주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. 얼마 전 유퀴즈 거기에 보니까 유재석 씨가 남의 말 잘 들어주기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이러려면 이 체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듣고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. 인내심도 필요하고 집중해서 남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헤아려주고 공감하고 또 리액션 해주려면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.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이 좀 돼야 에너지가 돼야 이 자꾸 가벼워지고 입이 건질건질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. 나이 들면 참기가 어려워지는 게 좀 현실 속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젊을 때는 제어력이 좀 뛰어나가 행동이나 이런 데도 빠릿빠릿하고 그랬는데 이 자꾸 연식이 오래될수록 말이 많아지고 제어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그 실수가 벌어지고 또 리더가 자꾸 말을 바꾸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걸 하여튼 잘 극복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딥 리더십, 기존 리더십과 차별화된 디퍼런트, 리더십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,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, 심오한 그 무엇, 프로파운드, 이런 DEEP라는 그 different, essential, empathic, profound의 첫 글자를 따가 딥 리더십이라고 설득 포럼에서 2021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데요.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 특히 말과 권위도 정말 좀 새롭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,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안 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그 꼰대가 되지 않고 또 이 조직에서 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거창한 대장부의 리더십이 아니라 쪼잔한 아주 그 밴댕이 소갈딱지이지만 노력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